78페이지 보면 먼저 맨 위에 뉴런이 나옵니다. 뉴런 뭔지 알죠? 뉴런 들어봤지? 네. 뉴런은 이제 신경세포의 가장 작은 단위, 그러니까 신경세포 하나의 신경세포를 얘기를 하는 걸 뉴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뉴런 우리 다 알고 있고 뉴런 어떻게 생겼는지도 중학교 때 배웠어. 네, 뉴런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네, 뉴런 그림을 좀 잘 그리네. 오. 졸라 잘 그려라. 네, 뉴런이에요 이게. 뉴런 물론 모든 뉴런이 다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 또 변형적으로 배우긴 할 건데 크게 뉴런은 세 가지로 구별을 할 수 있어. 세 등분으로. 이 끝부분 이거 뭐라 부르냐? 가지돌기. 가지돌기. 그다음에 이 몸통 부분을 신경세포체. 그 다음에 이 몸통 부분을 축삭돌기라고 하더라고. 자, 알았어. 더 이쁘게 쓸게요. 크게 요 세 가지로 구별되고 요 세 가지 모든 뉴런은 요 세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그럼 각각의 역할을 알아야 되겠지? 자, 우리 자극을 받아들여 가지고 흥분이 이렇게 전달이 될 거야. 신경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분을 가지돌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끝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인데 신경이 여기서 앞에 있는 신경이 일로 넘어와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분이다. 그거를 가지돌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신경세포체는 여기 가운데 뭘까 이거? 핵이에요. 핵. 그 얘기는 뭐냐? 여기에서 뭐가 일어난다?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는 소리야. 얘가 이제 그 신경세포의 중점적인 역할을 하게 되겠죠. 신경세포체에서. 그럼 축삭돌기는 뭐냐? 여기 몸통 부분 같은 건데 신경이 이렇게 쭉 넘어가는 부분을 축삭돌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여기 뒤에 또 뉴런이 이렇게 있겠지. 그래갖고 일로 신경이 이렇게 자극이 넘어가게 될 거예요. 여기 또 가지돌기가 이렇게 있을 거고. 오케이? 요게 지금 자 뉴런의 구조와 기능 이게 나와 있습니다. 크기와 모양이 다양해요. 지금 더 다양한 거 알려줄 건데 일단 크게 이렇게 구별이 된다. 신경세포체부터 한번 가보면 신경세포체는 핵 동그라미 쳐두시고 핵을 비롯한 여러 세포 소기관 밑줄 쳐놔야 되겠네. 세포 소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세포의 그 역할을 하는 부분. 그리고 그 밑에 그 물질 대사를 담당한다 동그라미 쳐놓으면 될 것 같네요. 신경세포체에서는. 자, 그 다음 그 밑에 가지돌기 나와 있어. 가지돌기는 신경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마지막 밑줄 쳐놓으면 되겠네. 신호를 받아들이는 부분 가지돌기. 그 다음 밑에 축삭돌기는 신호를 전달하는 부분을 축삭돌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긴 건 이렇게 나왔죠? 아주 그림 똑같이 그렸지. 얘 그림 세워갖고 나와 있는 게 저 그림이죠. 이렇게 생겼다. 뉴런이라고 하는 거는. 자, 그러면 그 밑에 뉴런의 이제 종류가 나와. 종류. 뉴런의 종류를 크게 기능 그 모양이랑 그 다음에 기능으로 나눌 건데 첫 번째 모양이 뭐냐? 말이집 유무에 따른 구분이라고 얘기가 나와야지. 우리 이제 말이집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건데 말이집이 뭐냐면은 축삭돌기. 이제 내가 축삭돌기에서 이렇게 부분 끊어갖고 나 그림을 나타냈잖아. 실제 뉴런은 이런 애도 있지만 그냥 여기 몸뚱아리가 이렇게 돼 있는 애도 있어요. 원래 요런 애인데 여기에 약간 고무 튜브같이 얘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게 이런 모양이 된 거야. 요 감싼 얘를 말이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이집. 그래서 얘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말이집이 없는 뉴런인 거고 얘는 말이집이 있는 뉴런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뉴런을 표현을 할 때 얘는 말이집이 있다 그래갖고 말이집 신경 뉴런이라고 얘기를 하고 말이집이 없는 거 우리 뭐라고 그러지? 뭐 없다. 머리 없으면 뭐라 부르지? 무슨 머리라고 그래? 대 말고 민머리. 이런 거 큰일 나요. 민머리. 그러니까 얘도 민마리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민마리집. 그래서 마리집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마리집 뉴런과 민마리집 신경, 마리집 신경, 민마리집 신경으로 나눌 수 있어. 그럼 마리집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히 봐보면은 이 마리집은 이렇게 튜브가 감싸있는 형태라고 했는데 이 튜브가 감싸있는 거 밑에 그림 보면 알겠지? 얘를 뭐라고 하냐면 휴반세포라고 얘기를 해요. 휴반세포. 요거 아니야? 휴반세포. 그러니까 휴반세포가 얘를 감싸고 있는 형태를 마리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체크해두세요. 휴반세포고 휴반세포가 감싸고 있는 거를 마리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 마리집이 이렇게 있어갖고 이 가운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밖으로 도출되어 있거든. 여기를 우리는 랑비의 결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랑비의 결절. 이름 알아두세요. 그래서 휴반세포가 감싸고 있는 걸 마리집이라고 하고 마리집이 가운데 비어있는 부분을 랑비의 결절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이 말끼리 무슨 역할을 하느냐? 얘가 절연체 역할을 하거든. 절연체. 그래갖고 얘는 전기가 안 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건 뒤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마리집 체크 밑에 나와 있는데 마지막 줄 저거 체크 밑줄 일단 쳐놔. 이온의 이동을 막는 절연체 역할을 한다라는 걸 일단 체크를 해두세요. 이유는 뒤에서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왼쪽에 그림 보면은 마리집 신경과 민마리집 신경이 나와 있죠. 여기 이제 마리집의 유무에 따라서 나눈 거. 이런들의 종류를.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뭐 넣었죠? 머릿속에 다? 이름 이런 것들. 자, 그럼 옆에 보면 다음 페이지. 자, 여기는 기능에 따른 부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신경은 기능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몇 가지로? 세 가지로 나누죠. 세 가지로. 첫 번째, 부심성 뉴런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연합 뉴런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원심성 뉴런이 있어. 부심성 뉴런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얘는 감각기에 달려 있어. 그래갖고 감각기가 자극을 인지하면은 얘를 이제 우리 뇌 속으로 보내주는 신경을 부심성 뉴런이라고 얘기를 해. 자극이 이제 뇌로 가는 통로가 되겠죠. 그래서 부심성 뉴런은 감각신경이라고 볼 수 있어. 감각신경. 감각신경. 오케이. 그럼 얘가 부심성 뉴런을 통해 가지고 감각신경으로 가고 이제 뇌로 갔네. 이제 뇌에서 명령을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뭐라 부를까? 연합 뉴런이라 그래서 뇌와 척수 같은 약간 중추신경계가 연합 뉴런이 되겠지. 그럼 이제 여기서 명령을 내려갖고 그걸 반응해갖고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운동신경들이 있는 게 어딜까? 원심성 뉴런이야. 운동신경. 오케이. 외우긴 어렵지 않지? 왜? 구심성 감각. 기억. 연합. 뭔가 연합되어 있을 것 같으니까 돼. 그 다음에 원심성 운동 이응. 자, 체크해볼게요. 자, 구심성 뉴런 한번 체크해보면 구심성 감각기에서 받아들인 자극 밑을 쳐주시고 끝부분에 감각 뉴런 체크해볼게요. 감각 뉴런. 뉴런으로 표시. 뉴런. 감각 뉴런. 그 다음에 연합 뉴런 같은 경우에는 뇌와 척수 동그라미 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명령을 내리는 부분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원심성 뉴런 같은 경우에는 운동 뉴런 체크해두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그 바로 밑에 보면 그림 보이지? 그림 보면은 얘가 지금 책에서 눈 나왔으니까 눈으로 한번 볼까? 눈이 이렇게 있어. 눈에서 연결되어 있는 신경은 그럼 무슨 신경이어야 돼? 구심성 뉴런이어야 되겠지? 구심성 뉴런으로 갔다가 여기 뇌로 이렇게 갔다가 이제 얘가 이제 명령을 내려가지고 운동신경으로 이렇게 갈 건데 지금 저 그림에 뭘 받으면 되냐? 구심성 뉴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마리집이 있죠. 근데 여기 가운데 볼록하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 신경세포체가 어디에 달려있어? 중간에 달려있죠. 저거 체크해 두시고요. 신경이 보이는데 만약에 신경세포체가 중간에 달려있다. 그럼 우리 얘는 무슨 뉴런이야 무조건? 구심성 뉴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이렇게 달려있고 얘가 지금 뭔지 몰라도 얘 무조건 감각기여야 돼. 운동기면 안 돼요. 그래서 신경세포체가 가운데 달려있는 새끼는 그냥 구심성 뉴런이다 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두면 문제 푸는데 조금 편해집니다. 편해질 거예요. 나중에 이럴 거야. 막 여기 A 신경, B 신경 막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근데 얘가 가운데 달려있으면 그냥 이 A는 뭐야? 구심성 뉴런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연합 뉴런 보면 연합 뉴런은 민마리집 뉴런으로 되어 있죠. 지금 민마리집 신경으로. 연합 뉴런은 민마리집으로 되어 있네. 그 다음에 원심성 뉴런 이제 우리 운동신경이 원심성 뉴런들이 우리가 아까 배웠던 그냥 마리집 신경들로 되어 있네요. 그렇구나 정도만 알아주면 되는데 구심성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가운데 있는 걸 좀 더 체크 잘 해주세요. 저거 해두면 만약에 문제 푸는 데 편해지니까. 그럼 그 밑에 뉴런의 신호 전달 경로라 그래가지고 저 순서가 쭉 나오는데 이건 이제 다 알아. 다 아는 거야. 자극이 있어. 감각기가 그걸 인지해. 그리고 구심성 뉴런에서 그걸 통해서 연합 뉴런으로 이제 보낸 다음 뇌에서 판단을 해서 원심성 뉴런으로 운동신경으로 보낸 다음 얘가 이제 반응을 하겠죠. 그거예요. 너무 쉽죠? 바로 옆에 암기 보면 봐봐 얘도 기억 이용 했네. 나만 하는 게 아니네. 우리 80페이지 여기는 흥분 전달어라 그래서 자극이 전달되는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아까 뉴런이 이렇게 있어갖고 축사골 들어갔다가 다음 뉴런으로 이렇게 넘어갔잖아. 이렇게 쭉 넘어가잖아. 신경이 이렇게 자극이 전달이 될 건데
자극이 뉴런에서 움직이는 거를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를 하고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넘어갈 때를 전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달.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배울 거야. 뭐가 좀 더 중요할까? 얘가 좀 더 중요합니다. 훨씬. 여기에 대해서 쭉 배우는 게 여기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전달이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럼 전도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흥분전도. 자, 그래서 위에 보면 흥분전도라고 일단 나와 있고요. 흥분전도. 그러면 흥분전도라고 하는 걸 배울 건데 똑같은 말 계속하는 느낌이에요. 자, 흥분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 흥분은 말 그대로 자극이야.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제 얘가 전달이 어떻게 되는지 봐볼 거야. 그게 밑에 이렇게 쭉 나오거든. 어려워요. 외울 게 되게 많아 여기는. 외울 게 되게 많아. 그래프 분석도 할 줄 아셔야 되고요. 한번 그려줄게. 여기가 뭐냐면 축삭돌기 내부야. 여기가 축삭돌기 바깥. 뭔 느낌인지 알겠지? 여기가 축삭돌기 내부, 여기가 축삭돌기 바깥이고 여기 안에는 이온들로 많이 채워져 있어. 자, 평소 상태야. 평소 상태에는 내부에는 칼륨 이온이 많이 들어있고요. 외부에는 나트륨 이온이 많이 있어. 물론 얘네들도 서로 바깥쪽도 이렇게 다 있어. 근데 대부분 얘네들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에 통로야. 얘네들 이온의 통로거든. 얘는 나트륨 통로. 그 다음에 얘는 칼륨 통로예요. 오케이? 그리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얘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얘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해요. 펌프. 얘는 펌프여가지고 얘네들을 막 왔다 갔다 움직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 요런 상태가 일단 기본적인 생김새고요. 그 다음에 둘 다 양이온이지. 둘 다 양이온인데 전하라고 하는 건 상대적이야.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내부에는 뭐 단백질이라던가 다른 중성물질도 굉장히 많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바깥쪽이 플러스, 세포 막 바깥쪽, 그러니까 축삭돌기 바깥쪽이 플러스, 내부가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상태. 이게 어느 상태? 평소 상태야. 그 상태를 우리 뭐라 부르냐? 휴지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휴지 상태. 휴식 비슷한 느낌? 휴지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지금 그 흥분의 발생 그림 보면은 내 그림은 똑같이 그렸죠 지금. 지금 책에서는 초록색이 칼륨, 파란색이 나트륨 이온이고 보면 알겠지만 나트륨이 더 세포막 바깥쪽에 훨씬 더 많이 있지. 그렇지? 요런 상태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세포막 안쪽이 무슨 음자를 띄고 있다는 상태이지. 그림을 보면 이해가죠? 같은 그림이야. 그럼 이걸 자세하게 가볼게. 이제 밑에부터. 자, 이런 평소 상태를 휴지 상태라고도 얘기를 하고 얘를 분극 상태라고도 얘기를 해요. 바로 밑에 분극 상태. 분극이 뭐야? 극이 나눠져 있다. 뭐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으로. 요게 분극 상태야. 분극 상태. 그럼 분극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한번 밑에 쭉 설명이 나와 있거든. 자, 한번 가볼게. 자, 설명 한번 봐보면은 평소 상태는 나트륨이 바깥쪽에 계속 있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얘가 펌프로 계속 나트륨을 바깥쪽으로 끄집어내고 칼륨을 안쪽으로 계속 넣어줘. 강제로. 근데 얘는 펌프야.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를 소비해야 돼.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가 ATP를 소비해가지고 나트륨을 세포 바깥쪽으로, 칼륨을 세포 안쪽으로 계속 움직여주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바깥쪽엔 나트륨의 농도가 높고 안쪽은 칼륨의 농도가 높겠지. 그럼 얘네도 농도가 높기 때문에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퍼지려고 해. 확산이 일어날 수 있어. 그래갖고 나트륨이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나트륨 통로는 거의 닫혀 있어. 그럼 얘 들어올 수 있어 없어? 거의 못 들어와. 근데 칼륨 통로는 닫혀 있긴 한데 조금 열려 있어. 그럼 칼륨 바깥쪽으로 조금씩은 나가고 있어요. 근데 펌프에 열고 다시 들여보내주겠지. 그렇게 되고 바깥쪽에 플러스가 훨씬 더 세기 때문에 평소 상태는 마이너스고 안쪽은 바깥쪽은 플러스인데 우리 기준을 계속 안쪽으로 볼게. 그렇지? 얘가 이 세포막을 기준으로 전하가 다르잖아. 이걸 우리 막전이라고 표현을 쓰고 막전이는 기본 내부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평소 분극 상태는 막전이가 음을 띠고 있겠죠. 그렇지? 요게 평소 상태. 한번 체크해 볼게 이제. 첫 번째 점. 나트륨 칼륨 펌프가 에너지를 소모하면 이거 밑줄 쳐놔야 됩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는 에너지를 소모해요. 그 다음에 나트륨은 바깥으로 내보내고 밑줄.
그럼 칼륨은 안으로 들어보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세포막 바깥쪽에 나트륨이 더 많아요. 나가 있어. 그래서 나트륨이 밖에 있는 거야. 자 밑에 두 번째 점. 두 번째 점 보면은 자 농도 차이로 인해서 확산하려고 합니다. 확산하려고 하는데 요 나트륨 통로는 어떻게 돼 있대? 안 써있네 나트륨은. 칼륨부터 일부 열려있는 칼륨 통로를 통해 칼륨을 바깥으로 확산하려고 해요. 조금씩 나갑니다. 근데 세포막히에 밖에 있는 나트륨 통로가 매우 적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와요. 그리고 얘네가 이 통로를 움직이는 거는 확산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있어 없어? 없겠죠. 그렇지? 확산은 에너지를 쓰지 않으니까요. 자 밑에 하전 상태 봐볼까? 하전 상태 보면은 세포막 안쪽은 음전화. 얘만 체크해볼까요? 세포막 안쪽은 음전화. 바깥쪽은 반대니까요. 그래서 막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밑에 나와있어요. 휴지전이라고 이제 그 분극 상태의 전이야. 이때는 전이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70mV가 나온다. 체크.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70. 평소 상태. 자극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아직? 안 받은 상태. 얘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 얘가 시간이고요. y축이 이제 전위로 본다면은 일단 한 마이너스 70에서 지금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있는 상태. 이게 평소 상태. 분극 상태야. 분극이 평소 상태인 거야. 오케이? 그럼 이게 뭘 하느냐? 자극을 한번 받아들여 볼게. 자극을 받아들이잖아? 그럼 무슨 상태로 넘어가냐? 다음 페이지 위에 보면은 탈분극 상태로 바뀌게 돼요. 탈분극. 분극이 탈난다. 그러니까 분극이 깨지기 시작해요, 이제. 그럼 자극을 받잖아? 그럼 어떻게 얘가 자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밖에 있는 나트륨 이온들이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해. 뭐가 열린다는 얘기야? 나트륨 통로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럼 밖에 있는 나트륨이 농도가 높기 때문에 안쪽으로 얘가 열리니까 통로가 안쪽으로 쫙 들어오고 있겠지? 쫙 들어오다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가 어느 순간 좀 많은 양이 들어오잖아. 어느 순간 그게 이제 역치라는 표현을 쓰거든. 적당하게 자극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 이제 역치만큼의 전자가 들어오게 되면 나트륨이 들어오게 되면은 얘가 통로가 활짝 열려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안쪽으로 막 쏟아져 들어와. 그러다 보면은 밖에 플러스가 안쪽으로 막 밀고 들어오네. 그러면은 안쪽이 이제 뭐로 바뀔까? 플러스로 바뀌게 돼요. 그럼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뭐가 될까?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래서 막전이가 플러스가 바뀌어. 플러스로. 근데 얘는 플러스 몇 가지 바뀌느냐? 플러스 한 35 정도까지 바뀌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바꾸고 그리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그려야 되냐? 나트륨이 들어오게 되면 막 올라가다가 아까 역치 정도 이상에 그러면 막 들어온다고 해서 갑자기 확 올라가요. 그래서 최대값 한 35 정도까지 여기까지 올라가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상태? 탈분극 상태. 자, 한번 체크해 볼게. 탈분극. 휴지 상태의 밀원에 자극을 주면 나트륨 통로가 열려. 자극을 주면 나트륨 통로가 열려. 체크해 주시고요. 막전이가 상승하는 현상도 알아주시면 되겠네. 막전이가 올라갈 거예요. 밑에 이온의 이동 한번 봐보면은 뉴런이 자극을 받으면 나트륨 통로가 열리죠.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그 화살표 바로 보면은 막전이가 역치 변이에 이르면은 역치는 이제 자극받은 그 최소한의 자극이에요. 이 정도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 이러면은 더 많은 나트륨 통로가 열려 나트륨이 대량으로 확산하면서 막전이가 급격히 상승하게 돼서 자극을 받은 부위는 막전이의 안팎의 점유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나트륨 통로가 열린다는 것만 알아두면 돼. 그래서 밑에 하전 상태 보면 세포막 안쪽은 양전화 동그라미 밑줄 쳐주시고요. 그 다음 막전이 보면 약 플러스 35까지 올라간다. 플러스 35 체크해 주시고요. 요게 무슨 상태라고? 무슨 분극? 탈분극. 막 탈룰라 이런 걸로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자면 이제 얘가 어쭉 오다가 역치 이상의 자극이 오면 쫙 올라가고 35까지 이게 딱 올라가 있는 상태. 자, 이제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이 나트륨이 안쪽으로 계속 들어와야 되지. 나트륨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계속 들어오고는 있어야 되잖아. 나트륨 이온은 세포막 안쪽이랑 바깥쪽이 항상 언제가 높아야 돼? 바깥쪽이 높아야 되는 거야. 얘가 들어와도 계속 확산해서 안으로 들어올 거면은
계속 바깥쪽에 나트륨의 이온의 농도가 높은 상황이어야 돼요. 이거는 뭐 옆에 오른쪽에 주위에 나와 있는데 밑에서 네 번째 줄만 밑줄 한번 쳐볼까? 세포 안쪽의 나트륨의 농도는 바깥쪽보다 높아질 수는 없어요. 확산이어야 되기 때문에야. 얘는 에너지 소비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 요게 탈분극 상태. 자, 그러면은 자극을 이제 받았지. 그럼 이게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밑에 나와 있는 재분극이야. 재분극.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재분극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와서 플러스가 되지. 이제 누가 움직여야 될까? 칼륨이 움직여야 되겠죠? 칼륨 통로가 확 열려요, 살짝. 그래갖고 칼륨이 이제 바깥쪽으로 쫘라라라락 빠져나가. 근데 빡 빠져나가는데 여기에 이온들이 가득 찼을 거 아니야. 빡 빠져나가는데 순간 너무 많이 빠져나가. 그리고 그냥 빠져나가가지고 내부가 이제 다시 마이너스가 되고 바깥쪽이 플러스가 되긴 하는데 얘가 순간적으로 너무 많이 빠져나가가지고 조금 더 심하게 마이너스로 순간 바뀌어. 그래서 얘가 그래프를 그리자면은 재분극이 되면서 아래로 쭉 내려가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조금 더 많이 내려가 순간적으로. 그러다가 다시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기는 해요. 이렇게 평소보다 좀 더 많이 내려갔을 때 이때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과분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분극. 분극이 좀 심하게 된 거야. 과분극. 체크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걸 무슨 상태? 재분극이라고 얘기를 하죠. 체크 한번 봐볼게. 재분극 보게 되면은 두 번째 줄 칼륨 통로가 열려 체크해두면 될 거고요. 칼륨이 세포 밖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밑에 이온의 이동과 분포 바로 보게 되면은 막전이가 최고점에 열리면 나트륨 통로는 닫히고요. 칼륨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칼륨 이온이 세포만 바깥쪽으로 나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점 보면은 칼륨 통로가 천천히 닫히다가 막전이가 자 밑줄 휴지전이 안으로 내려가 과분극이 일어납니다. 과분극이 일어나요. 더 내려 더 떨어진다는 얘기야 마이너스로. 그러면은 이제 원래대로 돌아왔는 자극이 끝났는데 나트륨이 바깥쪽에 있어야 되는 게 다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칼륨이 바깥쪽 나가야지. 그럼 얘네가 원래대로 하기 위해서는 위치를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누가 한다? 나트륨 칼륨 펌프가 하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점 보면은 이제 나트륨 칼륨 펌프인 작용으로 다시 위치를 바꿔줘요. 다시 위치를 바꿔줍니다. 물론 이때는 에너지를 소모하겠죠. 그래서 원래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몇 가지? 마이너스 70까지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하단 상태 보면은 세포막은 다시 음전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휴지전이로 해보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래프가 저렇게 나와서 여기까지가 이제 완전한 그래프고 우리 요 그래프를 이제 수없이 볼 거야. 요 그래프를. 그럼 이제 문제에서 우리는 다 배웠지. 분극, 탈분극, 재분극을 배웠잖아. 그럼 요 그래프 나온다고 예를 들면 이거 안 줄 거야. 이렇게 막 주겠지. 여기 A 지점에서 나트륨 이온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여요. 어디로 움직일까? 세포막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확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었겠죠.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이 지점에서는 나트륨 이온은 움직이지 않죠. 칼륨 이온이 움직일 거야. 안에서 밖으로 나갈 거란 얘기가 되겠지. 그렇지? 뭐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고요. 평소 상태도 물어볼 수 있고, 즉, 요 분극, 재분극, 탈분극의 순서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머릿속에 다 넣어야 돼. 다 넣어놓고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막 분석을 할 거야. 그리고 저 마지막 그래프 보면은 저 X축이 ms 써있죠, ms. 이걸 ms라고 읽지 마시고요. 밀리세크예요. 밀리세크야. 밀리가 1000분의 1. 그러니까 지금 얘가 0, 1, 좀 반응 끝날 때까지 한 7초 걸렸네. 얘가 0이고 여기 끝날 때쯤에 한 7, 10개 왔는데 얘가 1000분의 7초인 거예요. 0.007초 걸린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럼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이런 거 알 수 있겠지. 0.3이 여기 있네. 자, 만약에 어떤 이 뉴런이 자극을 받고 3초가 지날 때, 3m초가 지났으면은 얘는 무슨 상태야? 탈분극 상태야. 탈분극 상태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3초일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 설명할 수 있어야 돼. 탈분극이 저 과분극이 몇 초야? 한 5.5초? 6초? 한 6초쯤에 6초일 때 상태. 아, 과분극 상태구나.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겠네요.
요 초 잘 알아두셔야지. 앞으로 나는 그냥 1초, 3초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우리 밀리세크라는 건 알아두세요. 혹시 서술형 나오면은 초라고 하면 안 돼. 그래서 밀리초라고 써줘야 돼요. 서술형이 나온다면은. 자, 시간을 받았는데 7초가 걸리면은 7초 뒤에 내가 안 쓴 건 이상하잖아.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그렇구나. 그리고 밑에 확대경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자극을 세게 받잖아. 세게 받는다고 해서 이 막전이가 35 이상으로 올라갈까?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요 자극이 더 자주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게 센 자극이에요. 그래서 밑에 그 보면은 그냥 세기가 셀수록 우리가 신경이 반응하는 시간이 짧아진다라는 거지. 전이가 높아지는 건 아니야. 이 상태, 이 그래프 꼭 알아두세요. 잘 봐주셔야 됩니다. 3번, 그래서 여기는 아까 했던 것 종합적으로 흥분 전도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흥분 전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흥분이 이동을 할 건데 축삭돌기에서 축삭돌기로 이동을 할 때 축삭돌기에서 전도가 될 때 탈분극, 재분극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는 얘기고 바로 밑에 그 가운데 그림 보면은 저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지. 시간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고 지금 여기 지점, 여기 파트를 보면은 첫 번째 파트일 때 여기 보라색으로 지금 나트륨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지. 그치? 그럼 얘 지금 무슨 상태야? 나트륨이 들어오고 있네. 탈분, 그럼 얘 자극을 지금 생겼다는 얘기, 자극이. 그치? 그럼 두 번째 그림 보면은 얘가 이거 넘어오는 거야. 그럼 여기는 이제 뭐해? 칼륨이 밖으로 나가고 있죠? 그럼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재분극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일단 탈분극이 됐으니까 여기 자극이 이리로 넘어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나트륨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탈분극이 되고 있으면 얘가 지금 탈분극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얘기야. 자극이. 얘는 탈분극, 얘는 그럼 뭐? 재분극이 된 거고 마지막 보면 얘는 이제 뭐가 될까? 분극 상태가 될 거고 여기서 이렇게 쪼개서 보면은 얘가 탈분극이니까 이제 여기로 넘어가서 얘가 탈이 될 거고 얘는 지금 재분극 상태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었겠지? 그래서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아래로 내면서 이런 식으로 자극이 넘어가고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지금 저기 1번이라고 해서 얘가 지금 1번 이렇게 써있지. 요 부분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면은 얘는 지금 이 지점을 탈분극, 재분극, 분극이 끝났으니까 자극이 이미 지나간 상황이지. 그럼 여기 1번에 대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끝났겠죠 이미. 그래서 1번 그래프 저렇게 온 거야. 끝난 거야. 지금 책에서는 아직 분극 상태 도달을 못했는데 너까지 지난 거죠 재분극 상태가. 그 다음에 2번 봐봐. 2번 그래프. 여기 그래프를 봐볼게. 그럼 처음에 아직 자극이 없었지. 다음 탈분극이 막 하고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야? 재분극이 시작되고 있어. 그러니까 2번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 여기서 끊겼지. 재분극하고 있다는 의미야 아직. 그렇지? 다음 3번 그래프. 여기 3번짜리 그래프를 봐보게 되면은 얘는 자극이 계속 없다가 이제 뭐 하고 있어? 탈분극을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3번 그래프는 어떻게 나와?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나오죠. 근데 4번 봐봐. 4번은 아직 자극이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그러니까 얘는 아직 무슨 상태? 자극이 도달하지 않은 상태다. 그런 그림이야. 그런 그림. 저 그래프가 이렇게 연결되는 게 1, 2, 3번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 지점에 대한 그래프. 다른 그래프예요. 그래서 다른 그래프. 이걸 가지고 문제들을 어떻게 푸는지 이따가 간단히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바로 밑에 확대경 한번 봐보면은 이거는 학교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여기에 막투가도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막투가도. 이름이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 막투가도가 높다라는 표현은 그 물질이 이 막을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소리야. 자, 탈분극 때 어떤 이온이 많이 들어왔었지? 탈분극 때 나트륨이 들어왔었지? 그럼 탈분극 상태의 막투가도가 가장 높은 이온은 누구야? 나트륨 이온인 거야.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게 이제 지금 그럼 보면은 자, 분극 상태 봐봐. 분극 상태일 때는 둘 다 거의 둘 다 못 움직이긴 하지만 누가 좀 더 밖으로 나간다 했지? 분극 상태일 때는 나트륨이 밖에 있고 칼륨이 안에 있었는데 나트륨은 거의 못 들어오고 칼륨은 조금씩은 나간다고 했잖아. 그럼 분극 상태일 땐 나트륨과 칼륨 중에 막투가도가 누가 더 높은 거야? 칼륨이 더 높은 거야. 그 다음
탈분극을 했어. 탈분극 때문에 칼륨은 못 나가고 나트륨만 들어가고 있었지. 그럼 탈분극 상태일 때 누가 높은 거야? 나트륨의 막투가 더 높아진 거야. 그럼 재분극 할 때는 나트륨 다 들어가고 이제 뭐가 나가? 칼륨이 나가지. 그럼 재분극 때는 칼륨의 막투가 더 높아졌다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냥 막투가다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니까 문제에서 학교 선생님께서 하시면은 알아주셔야 돼요. 확대경 한번 봐볼게. 그래서 막투가도는 정의가 안 써 있으니까 막투가도 체크하자. 분극 상태일 때는 칼륨의 막투가도가 좀 더 높죠. 그러니까 탈분극 체크하고 나트륨의 막투가도가 높아진다. 난 밑줄 쳐놓으면 알 것 같네. 뜻을 알 수 있겠네. 탈분극 나트륨의 막투가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막투가도의 순서를 보면서 또 얘네가 어떤 상태인지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막투가도 알고 있으세요? 그런 표현을 쓴다. 뭐 어려운 것까지는 아니니까. 오케이?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문제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은 이제 얘네가 이렇게 흥분이 전도되면서 이동을 하잖아. 흥분이 전달이 되는데, 흥분이 전달되는 데에 속도가 차이가 발생을 할 거 아니냐? 그 속도 차이가 일어나는 요인 중에 뭐가 있는지 밑에 나옵니다. 흥분 전도 속도까지만 하고 나가 쉽게. 흥분 전도 속도와는 관련이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흥분 전도 속도는 첫 번째, 얘가 이제 마리집 때문에 마리집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져. 아까 얘기했었지만 민마리집이 있고 이렇게 마리집 신경이 이렇게 있는데 민마리집은 흥분이니까 탈분극, 재분극, 탈분극, 재분극 하면서 이렇게 신경이 넘어가. 근데 지금 마리집이 이렇게 있잖아. 아까 마리집 내가 밑줄 첨단한 거 있었다. 마리집 마지막에 뭐 밑줄 쳤었지? 마리집은 절연체 역할을 하므로 이온이 움직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줬었어. 밑줄 쳤던 거 기억나죠? 5페이지에서 앞에 봐봐. 78페이지 마지막에 밑줄 쳤잖아. 이온의 이동을 막는 절연체 역할을 한다. 라는 얘기를 했었지. 아까 이따가 뒤에 설명해 준다고 했던 거. 이제 보면은 그러면 여기서는 이온의 이동을 할 수 없으니까 탈분극, 재분극이 일어나 못 일어나? 못 일어나. 그럼 여기 자극이 오잖아? 그럼 여기서 못 일어나니까 어디서 일어나야 돼? 여기서 일어나야 돼. 그럼 여기서 자극이 그 다음 바로 어디로 가? 일로 건너 뛰어가고 여기서 전달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지나면 이제 여기로 못 가고 어디로 가야 돼? 일로 넘어가야 돼. 다음 랑베이 결주 이렇게 넘어가야 돼. 얘는 이렇게 쭉 가야 돼. 얘는 이렇게 건너 뻥뻥뻥 뛰어가야 돼. 그럼 위에랑 아래 중에서 누가 더 속도가 빠른 걸까? 아래 게 더 빠른 거겠죠. 이거야. 위에 거는 걸어가고 있는 거고 아래쪽은 껑충 뛰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얘가 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어. 아, 마리집이 있으면 흥분 전도 속도가 좀 더 빠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체크해보자면은 흥분 전도 속도 보면은 바로 밑에 마리집 신경에서의 흥분 정도 보면은 마리집 신경은 그 화살표 바라보자. 활동 전이가 낭비의 결절에서 아까 여기 빈 공간이 낭비의 결절이었었잖아. 낭비의 결절에서 다음 낭비의 결절로 넘어가는 이거를 도약 정도라는 표현을 써요. 도약 정도가 일어난다. 마지막 줄 도약 정도가 일어난다. 도약한다. 야 도약한다. 그래서 83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그림 보이죠? 도약존도 그림 잘 그려져 있네. 맨 첫 번째 줄 마리집 신경은 도약존도 밑줄 쳐놓고 두 번째 줄에 빠르다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겠네요. 도약존도 마리집 신경은 도약존도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빠르다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외우기 쉽겠지. 첫 번째 속도 마리집 때문에 속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두 번째는 뭐냐? 굵기에 따라서 굵기 지금 책에서는 반지름으로 표현했나? 지름으로 얘기를 했네요. 지름에 따른 유무거든. 간단히 생각하면은 두꺼울수록 속도가 더 빠를까 느릴까? 약간 저항이랑 비슷해. 두꺼울수록 더 빨라요. 통과하기 편하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밑에 축삭돌기의 지름에 따른 분포 나와 있는 흥분전도. 축삭돌기의 지름이 클수록 속도가 빠르다 밑줄 쳐놓으면 되겠죠? 지름이 클수록 속도가 빠르다. 정도? 근데 이 지름 문제는 거의 잘 안 물어볼 거야.
대부분 요거 이거 마리집이 있냐 없냐로만 물어보긴 할 겁니다. 오케이. 요렇게 흥분이 전도된다. 그럼 흥분이 이제 축삭돌기에서 전도가 딱 끝났으면 다음 가지돌기로 넘어가는 걸 뭐라 부른다 했지 그때? 전달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거를 밑에서 배울 겁니다. 흥분 전달 나와 있습니다. 흥분 전달 보면은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 앞에 축삭돌기가 이렇게 있어갖고 여기에 이제 축삭돌기 말단이 이렇게 왔어. 축삭돌기 끝부분. 그럼 이 다음 이제 뉴런에 가지돌기들이 막 이렇게 있겠지. 그렇지? 그럼 여기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로 이제 전달되는 거에 이게 넘어가는 게 전달이라고 했잖아. 요거에 대해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우리 여기 신경이 이리로 넘어가는 단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얘를 시냅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냅스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이제 들어볼 거야. 시냅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가 일어나는 거를. 그럼 원리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흥분 전도가 이렇게 쭉 와. 쭉 오면은 이제 여기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애들이 있어. 신경 전달 물질. 물론 걔네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너네 알다시피 뭐 도파민, 아세틸콜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얘네가 세포막에 감싸져. 감싸져서 이렇게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쭉. 그다음 여기 끝에 이제 오면은 이 세포막이 텅 터지겠지. 그럼 여기 안에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쭉 나가. 그럼 여기에 그 물질들이 달라붙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또 뭐야? 자극이 넘어가게 되는 거야. 오케이? 요 원리가 시냅스야. 별거 없죠?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세포막에 둘러싸여 있게 되는 게 시냅스 소포가 되고요. 저 밑에 1, 2, 3, 4 순서 나와 있게 그냥 1번 활동 전이가 이제 축삭돌기 말단이 오게 되면은 시냅스 소포가 세포막과 융합을 해가지고 안에 들어가게 있죠. 신경 전달 물질이 3번 시냅스 틈으로 방출된다. 여기가 이제 시냅스 틈이 되는 거예요. 시냅스 틈. 이걸로 방출되고요.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다음 가지돌기를 자극시켜서 흥분이 전달된다. 라는 거. 별거 없죠? 자주 나올까? 잘 안 나와요. 그냥 시냅스라는 게 전달이구나 정도? 그리고 이름들 같은 거 정도 좀 알아두시고요. 신경 전달 물질 바로 오른쪽에 신경 전달 물질은 저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학교에서 얘네들을 써주거나 하면 외우셔야 되고요. 안 써주시거나 이런 것들이 알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오케이? 요게 전달이 된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다음 페이지 보면은 흥분 전달의 방향성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지. 흥분 전달의 방향성은 뭐냐면은 요 시냅스는 신경 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가지돌기로 넘어갈 수 있었잖아. 그럼 여기 반대쪽으로 위로 넘어갈 수 있어 없어? 못 가요 신경이 축삭돌기 말단에서 이게 만들어져갖고 이렇게 준비가 돼갖고 이렇게 가지돌기로 넘어가는 건 가능한데 가지돌기에서 위로는 못 넘어가. 그 얘기는 뭐야? 신경이 전달되는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한쪽 방향으로만. 뒤로 뭐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이 나눠져 있는 이유가 이래서 그런 거야. 만약에 신경이 양쪽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 구심성 뉴런이 있으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되잖아 신경이. 근데 이렇게 갔다가 굳이 운동 뉴런 왜 원심성 뉴런으로 갈아 끼워서 가냐고. 왜? 이 방향으로밖에 못 가니까. 원심성 뉴런도 반대로는 또 못 들어오는 거야 자극이 일로는. 방향성이 있던 거였지. 그러니까 원심성과 구심성이 나눠져 있던 거야. 굳이. 오케이? 그래서 흥분 전달은 한 방향으로만 일어나서 바로 밑에 그림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야. 저 그림 보면은 지금 여기 하나 이렇게 있을 때 그림이 점차 간다는 뜻입니다. 자극이 일로는 못 간다고 써있지. 일로 못 가서 체크해주세요. 흥분이 전달이 안 됩니다. 못해요 흥분 전달이. 그러니까 일로는 넘어갈 수 있죠. 물론 자극을 만약 여기다 주잖아. 그럼 얘는 양쪽으로 이렇게는 퍼질 수 있어요. 전도는 돼. 전달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넘어는 못 가 자극이. 한 뉴런에서 축삭돌기에서는 움직일 수는 있어요 자극이. 그래서 결국에 한쪽 방향으로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뉴런이 저렇게 세 개가 있는데 여기다 자극을 줬더니 일로는 자극이 되지만 얘는 자극이 안 된다. 전달이 안 된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흥분 전달은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이유가 시냅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흥분 전달은 한쪽 방향으로 일어나 체크해 주시고요. 한쪽으로만 일어나요. 자, 그 바로 밑에 확대경 나와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이거예요. 전도 속도랑 전달 속도랑 뭐가 더 빠를까? 도가 더 빠릅니다. 느낌 오죠? 일로 가는 게 여기 넘어가는 게 좀 느려요. 얘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그냥 그 학대경 첫 번째 줄 보면은 시냅스에서 흥분 전달은 밑줄 쳐놓고 거기 맨 끝부분 전도보다 느리다 밑줄 쳐놓으면 되겠죠? 첫 번째 줄에서 흥분 전달은 전도보다 속도가 느리다. 왜냐면은 전도는 전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더 빠를 수밖에 없어요. 전도가.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 그럼 밑에 맨 마지막은 이제 뭐냐? 그럼 만약에 이 흥분 전달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삐꾸되거나 하면 우리는 신경 느낌이 이상해지겠죠? 변하겠죠? 그렇지? 그게 밑에 시냅스에 영향을 주는 약물이야. 약물. 간단히 생각하면은 이 흥분 전달이 잘 안 되게 만들어주는 약물은 뭘까? 나는 진정제가 되겠죠. 신경이 둔해지는 거야. 그렇지? 얘는 자극을 졸라주는 거야. 그럼 뭘까? 얘는 흥분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각성제. 여기에 다른 물질을 때려박아갖고 내가 환각을 보게 만들어. 그건 환각제겠죠. 그 밑에 약물 3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시냅스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3가지를 보게 되면, 자, 진정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느리는 게 늦추는 거겠죠. 억제시키는 거, 시냅스에서. 약물에 얘도 한번 봐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다. 아편전제 그거. 수면제, 알코올, 프로포폴이 뉴스에 많이 나오지? 연예인들 뭐 맞고 하는 거 그런 건데, 이거 맞으면 그냥 늘어져갖고 잔대요. 수면제도 마찬가지고. 안 좋은 거야? 진정제 약물이니까. 그러니까 잠깐 맞는 거는 무의학적으로 쓰는데 걔네들은 남용을 엄청나게 맞아내서 문제가 되는 걸 거야. 그거 안 좋은 거 범죄예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잡혀가지. 왜요? 왜요? 나쁜 약이에요? 그러니까 뭐 수술이나 이런 걸 할 때 나도 정확하게 의사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뭐 진정의 효과를 조금씩 주기는 하다가 근데 이제 처방을 해서 주는데 얘를 과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과하게 하는 거. 나는 마약 이름인 줄 알았어. 아니야 이거 그 병원에서 줘요. 그래서 병원에서 맞는 거야 계속. 뭐 하정인가? 아니 그런 거. 마약인 줄 잡혀가길래 마약인 줄 알았는데. 많이 하면 마약. 의사 처방이 있어야 되는 걸 거야 아마 알코올, 술도 이제 진정제에 들어가요. 그래갖고 너네 술 먹으면 신경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술 먹은 적이 당연히 없었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가다가 이렇게 막 부딪혀서 내가 술 먹으면 막 이러다가 다음에 팔 부러질 거야 이게. 막 이런데 야 모르니까 아프잖아. 아프니까. 그래서 너네 뭐냐 우리 술 먹으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왜 위험하냐면은 내가 가다가 예전에는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내가 평소같으면 멈춰가지고 멈췄을 거야. 근데 술 취해 있으면 신경이 둔해진다고. 앞차가 멈췄네? 멈춘네 하면서 늦게 밟으니까 때려 받고 그 위급 상황에서 내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고. 그래서 니코틴, 담배 맨 처음 피면 심장이 엄청 빨리 뜁니다. 피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진정제랑 진정제는 알코올이고 각성제는 니코틴이잖아. 그래서 술 먹으면 담배가 겁나 땡기는 거야, 어른들이. 진정과 각성을 같이 하는 거지. 술 먹고 진정, 담배 피고 각성, 반복되는 거야. 좋아하네요. 그래서 이제 흡연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 몸이 그러니까 각성제의 느낌을 알잖아.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진정이 되기 때문에 몸에서 이걸 끌어올리려고 담배를 찾게 된대 몸에서.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술 먹으면 담배가 땡기는 이유가 있대. 있대. 라고 술 담배를 모두 하시는 분의 핑계가 됩니다. 라고 핑계가 됩니다. 그렇답니다. 엑스터시 뭐 이런 건 일단 이름부터 무시무시한 마약이죠.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음 환각제 같은 경우는 의식을 바꾸는 거 대마초, 뷰테인가스, 뭐 LSD 이게 이제 환각제는 이제 환각 보는 거. 아니면 환각 보는 것들 이게 되겠죠 환각제. 아주 다 하면 아주 안 되죠. 아무튼 이런 거다. 그래갖고 약물이 있고 얘네들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이거는 시험 보기 전에만 한번 봐두세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약물들을 적당히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건 좋지만 남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남용 나와 있는데 오용은 잘못 쓰는 거고 남용은 막 쓰는 거예요. 오케이? 풀어서 볼게. 요런 문제류가 지금 얘는 이런 문제가 많은데 그 중에 되게 쉬운 문제 중에 하나야. 모의고사 문제에 이제 신경해서 이렇게 자극 주고 내가 어느 방향에서 자극이 오는지 찾거나 어느 지점에서 자극을 줬는지 찾거나 이런 문제가 되게 많아요. 얘는 간단한 건데 시험 볼 때도 어려운 문제 많이 풀어주도록 해볼게. 그럼 일단 여기 보면은 문제에서 요걸 줬어. 막전이를 이렇게 줬네. 근데 우리 알 수 있는 거 평소 상태가 몇이다? 분급 상태가 마이너스 70이었지. 그럼 마이너스 35는 자극을 최대로 받았을 지점이겠죠 지금? 그럼 마이너스 80은 뭘까? 원래 평소 상태보다 낮은 지점. 무슨 상태? 얘가 과분급 상태가 되는 거야. 더 내려갔었잖아 우리 재분급할 때. 그럼 얘가 과분급이 일어났으니까 얘는 지금 재분급이 상태가 되겠죠? 근데 얘네들은 지금 몰라. 70이니까. 근데 얘 그 평소 상태 분급 상태인 것만 알아. 얘는 지금 플러스 35지. 그럼 얘는 무슨 상태야? 탈분급이 일어난 상태야. 그럼 우리 순서는 분급에서 탈분급, 재분급, 분급으로 바뀔 거야. 그럼 이 새끼는 재분급이 지금 되고 있으니까 얘는 탈분급이 이미 된 거지. 그러니까 자극이 지나가고 있는 거겠지? 그럼 만약에 자극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고 있었으면은 이 새끼가 재분급이었으면은 미안, 야 얘가 재분급이 되고 있었어. 그럼 여기서는 재분급이 끝났겠지. 그러니까 여기 탈분급, 그 다음 탈분급, 그 다음 탈분급 이렇게 탈분급 이렇게 넘어갔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탈분급이 됐을 땐 얘는 그러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갔었어야 돼. 근데 얘는 지금 이때가 뭐야? 탈분급이야. 말이 돼야 안 돼. 안 돼. 그 얘기는 뭐야? 자극이 어디서 왔다? X에서 Y 쪽으로 오고 있는 거야. 여기서 자극이 들어왔으니까 여기에서 탈분급, 그 다음 탈분급, 탈분급 갈 거고 여기 탈분급 여기 있으니까 여긴 재분급, 여긴 분급. 여긴 아직 자극이 안 온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